안녕하세요. 세상만사 흥미로운 이야기만 쏙쏙 골라오는 세상 모듬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 너무나 익숙한 바로 이 음식,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평범해 보이는 빵 한 조각이 사실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세상 모둠과 함께 1만 년 역사를 관통하는 빵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1. 빵 태초에 무엇이었나 인류 최초의 식량 이야기. 우리 식탁에 너무나 익숙한 빵. 그 시작은 대체 언제였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지만 빵의 역사는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략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 인류가 야생 곡물을 재배하고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빵의 이야기도 함께 시작되었다고 하죠. 당시의 빵은 지금처럼 부드럽고 폭신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아마도 야생 곡물을 대충 갈아서 물과 섞은 뒤 뜨거운 돌리나 모닥불 주변에서 납작하게 익혀 먹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죽보다는 단단하고 빵보다는 덜 정제된 형태였겠지요. 하지만 이 단순한 형태의 빵은 인류에게 있어 엄청난 의미를 지녔습니다. 단순히 채집한 열매나 사냥한 고기만 먹던 시절에서 벗어나 곡물이라는 재료를 가공하고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요. 이는 식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덕분에 인류는 한 곳에 정착하여 문명을 일굴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요르단의 오래된 유적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빵 조각들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인류가 농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야생 곡물로 빵을 만들어 먹었다는 증거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니 빵은 어쩌면 농업보다도 먼저 인류의 식량 역사에 등장한 선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투박하고 단순한 형태의 최초의 빵은 단순한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 인류가 자연에서 벗어나 스스로 식량을 만들고 통제하려는 첫 시도이자 문명 발전의 작은 씨앗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무렇지 않게 먹는 빵 한 조각에 수만 년 인류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셈이지요. 2. 고대 문명과 빵 신성한 음식에서 주식으로 자리 잡기까지. 앞서 태초의 빵 이야기를 나눴듯이 그 투박했던 첫걸음 이후 빵은 고대 문명 속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 빵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선 특별한 존재였죠. 고대 이집트 문명을 이야기할 때 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약 4000년 전 이집트 사람들은 야생 효모를 이용해 반죽을 부풀리는 발효라는 마법 같은 과정을 발견했다고 해요. 이 발견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폭신하고 부드러운 발효빵이 탄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곡물을 익혀 먹는 것을 넘어선 식문화의 혁명이었죠. 이집트에서는 빵 굽는 기술이 발달했고 빵은 주식이자 중요한 교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들이 빵을 배급받았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니 당시 빵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빵 만드는 기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전해지면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다양한 곡물로 빵을 만들었고 로마 시대에 이르면 빵 굽는 기술이 상업적으로 크게 발달합니다. 로마 시내에만 수백 개가 넘는 빵집이 있었다고 하니 빵이 얼마나 일상적인 음식이 되었는지 알 수 있죠. 제빵사라는 전문 직업이 등장하고 집집마다 오븐에서 빵을 굽는 모습도 흔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빵은 고대 문명을 거치면서 신성한 제물로 사용되거나 특정 계층만 먹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음식에서 점차 모든 사람이 매일 먹는 주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문명의 발전과 함께하며 인류의 삶 깊숙이 파고든 것이죠. 곡물 재배 기술의 발달과 제빵 기술의 혁신이 맞물려 빵이 대중화되면서 인류의 식생활 패턴도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문명 속 빵의 역사는 결국 인류가 어떻게 식량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사회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중세와 근대의 빵 권력과 계급을 보여주는 상징물. 고대 문명에서 주식으로 자리 잡은 빵은 중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단순한 식량을 넘어 사회 구조와 계급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물이 됩니다. 빵의 종류와 품질로 한 사람의 신분이나 부를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중세 유럽에서는 빵이 여전히 중요한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어떤 밀가루로 빵을 만드느냐에 따라 먹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곱게 빻은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을 수 있었죠. 하얀 빵은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평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거친 통밀이나 호밀, 보리 등을 섞어 만든 어두운 색의 빵을 주로 먹었습니다. 이처럼 빵의 색깔과 질감이 그대로 사회계급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답니다. 교회의 권위가 절대적이던 중세에는 빵이 종교적인 의미도 강하게 지녔습니다.
성찬식에 사용되는 빵처럼 말이지요. 동시에 빵의 생산과 분배는 영주나 왕의 권력을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흉년이라도 들면 빵값이 폭등하고 식량 부족이 발생하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커졌고, 이는 종종 사회 불안이나 봉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빵 생산 방식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량으로 밀가루를 생산하고 빵을 구울 수 있게 된 것이죠. 덕분에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빵을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얀 빵에 대한 선호는 남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물론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시 서민들은 주식인 빵조차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고, 빵 문제는 혁명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빵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를 넘어 사회 불평등과 권력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세와 근대의 빵은 단순히 식량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구조, 계급질서,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투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4. 빵 세계를 여행하다. 대항해 시대 이후 빵의 확산과 문화적 만남. 유럽의 고대와 중세, 근대를 거치며 발전해온 빵은 대항해 시대라는 인류 역사의 큰 변화와 함께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나선 탐험가들과 상인들, 그리고 이주민들과 함께 빵 역시 새로운 땅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죠.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이동하면서 그들의 주식이었던 빵 문화도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밀 재배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유럽식 빵이 자리를 잡거나 현지 식문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빵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유럽에서 가져온 밀이 재배되기 시작했고, 빵은 유럽 이주민들의 중요한 식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밀 재배가 어렵거나 이미 다른 주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지역에서는 빵이 완전히 주식이 되기보다는 기존 음식과 공존하거나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던 남미에서는 유럽식 빵과는 또 다른 형태의 옥수수 빵이 발달하거나 타코나 또띠아처럼 빵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음식이 있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쌀 문화권에서는 빵이 서서히 유입되어 서양식 식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거나 혹은 쌀을 이용한 빵이 개발되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빵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유럽 문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지배국의 빵 문화가 피지배국에 전파되기도 했고, 이는 때로는 문화적 충돌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식문화의 융합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역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지역의 독특한 빵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프랑스의 바게트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거나 이탈리아의 포카치아, 인도의 난처럼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빵들이 국경을 넘어 사랑받게 되었죠. 대항해 시대 이후 빵의 확산은 단순히 음식이 퍼져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와 문화가 만나고 융합하고 때로는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빵이 어떻게 변하고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빵 풍경.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빚은 새로운 모습. 고대의 신성함에서 중세의 계급 상징, 그리고 세계 여행을 거쳐온 빵은 현대에 이르러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눈부신 기술 발전과 급격한 사회 변화 덕분이지요. 현대 사회에서 빵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대량 생산입니다. 자동화된 공장과 첨단 설비를 통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빵이 빠르게 생산되어 전 세계로 유통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빵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빵 소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시스템은 새로운 과제도 안겨주었습니다. 획일화된 맛, 첨가물 사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환경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에는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유기농 밀가루, 통곡물, 천연 발효종을 사용한 빵이나 글루텐, 프리빵 등 건강을 생각한 다양한 빵들이 등장하며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빵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취향과 경험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개성 있는 작은 베이커리들이 늘어나고 장인이 만드는 크래프트 빵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독특한 빵들이 소개되면서 빵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집에서 직접 빵을 구워 먹는 홈베이킹 문화도 확산되면서 빵은 더욱 개인화된 취미이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빵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기후변화나 식량 안보 문제와 맞물려 새로운 재료나 생산 방식의 빵이 등장할 수도 있고, 기술 발달로 인해 더욱 신기하고 편리한 형태의 빵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혹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빵을 굽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태초의 단순한 빵 조각에서 시작하여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끊임없이 변화해 온 빵. 현대의 빵 풍경은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더욱 다채롭고 흥미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모둠과 함께 태초의 빵부터 현대의 빵까지 살펴보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빵 한 조각에 이렇게 깊고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다는 사실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 모둠은 다음 시간에도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